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반대한 시위 사건. 유신 체제의 등장.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힘겹게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1972년 10월 17일 헌법 효력 정지, 국회 해산, 새로운 헌법의 공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10월 27일 유신헌법이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새로운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12월 27일 공포되었다. 12월 23일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신체제의 시작이었다. YH 무역 농성 사건. 박정희 정부는 경제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경공업 대신 중화학공업의 집중 육성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화학공업의 과잉 중복 투자로 이어졌고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까지 겹치면서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특히 부산, 마산 등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되었던 곳에서는 그 타격이 더 컸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서울특별시에 있던 가발 제조업체 YH무역에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1979년 8월 6일 회사 측이 적자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폐업을 선고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8월 9일부터 폐업 철회와 임금 체불 청산 등을 요구하며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8월 11일 새벽 2시 박정희 정부는 천여 명의 경찰을 신민당 당사에 투입하여 YH무역 노동조합의 농성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노동자 172명, 김영삼 총재 등 신민당 국회의원 및 당원 26명, 기자 등이 경찰에 의해 해산되거나 연행되었다. 김영삼의 제명. 신민당은 박정희 정부의 무자비한 대응을 규탄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중앙정보부는 일부 신민당원에 사주하여 김영삼의 총재 당선이 투표권 없는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1979년 9월 8일 법원은 이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고 김영삼은 신민당의 총재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김영삼에 이에 반발하여 박정권 타도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에 나섰고 9월 15일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미국 국무부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인터뷰하였다. 10월 4일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김영삼의 인터뷰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의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신민당은 국회의원 66명이 자진 사퇴하며 이에 항의하였다. 부산의 민주항쟁. YH무역 농성 사건과 그에 따른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은 그의 정치적 본거지였던 부산을 자극하였다. 10월 15일 부산대학교에 학원 및 언론의 자유와 유신체제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선언문이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다음 날인 16일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500명의 학생이 가두행진을 벌이며 교문을 나섰고 경찰과 충돌하였다. 인근의 동아대학교도 시위에 합류하였고 부산 시내로 진출해서는 약 5,000명의 인원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날의 시위로 경찰과 학생 약 100명이 부상을 입었고 수백 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 17일에도 시위가 그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대학생뿐만 아니라 자영업, 사무직, 제조업, 일용직 노동자도 참여하여 약 5만 명의 인원이 모였다. 시위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시위대에 의하여 경상남도청과 세무서, 파출소, 우체국, KBS 부산방송국, 신문사 등이 공격받았다. 마산의 민주항쟁. 부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은 10월 18일 마산으로 확대되었다. 경남대학교 학생 약 1,500명이 민주회복, 독재 타도 등을 내세우며
시위에 나섰다. 저녁이 되어가면서 인근의 공장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점원 등의 시민들이 시위에 합류하였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시위에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의 사무실과 파출소, 소방서 등이 공격받았다. 19일에도 시위가 이어졌다. 마산산업전문대학의 학생과 고등학생도 대열에 합류하여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약 8,000명에 달하였다. 정부의 대응. 부산에 이어 마산의 시민들까지 시위에 나서자 박정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10월 18일 00시를 기점으로 부산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보고문 제1호를 통하여 각 대학의 휴교령과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의 2시간 연장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시위에 나서는 학생들과 시민을 해산시켰다. 그 결과 부산에서 1,058명이 연행되었고 66명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10월 20일 정오부터는 마산과 창원 일대에 위수령이 선포되었다. 마산에도 마찬가지로 각 대학의 휴교령과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의 2시간 연장이 발표되었다. 또한 군대가 투입되어 505명이 연행되었고 59명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군대 투입으로 부산과 마산 일대의 시위는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10월 23일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이 원래대로 복구되었다. 10월 24일에는 특별수사부를 설치하여 깡패 소탕을 명분으로 132명이 연행되었고 23명은 구속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의 의의와 영향.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 철폐, 학원과 언론의 자유화 등을 내세우며 시작되었다. 비록 박정희 정부의 군대 투입으로 단기간에 진압되었지만 유신체제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시위에 합류한 시민들은 부가가치세 철폐, 잘 먹고 잘 살아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었다. 이는 경제 위기가 경공업 위주의 부산과 마산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의 원인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마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 이념을 계승한 민주항쟁의 하나로 평가받으며 2019년 9월 17일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대응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온건한 대응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 대응을 주장한 것이다. 결국 차지철의 의견대로 부산과 마산에 군대가 투입되었지만 박정희 정부의 실세였던 둘의 갈등은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11.6 사건의 원인이 되어 유신체제에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